오늘 할 내용은 등, 비, 수열. 단어부터 해석을 해보면 수열은 수열인데 비율이 동등한 수열. 그지? 그래서 이제 저걸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그지? 그러니까 비율이 똑같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얘도 숫자 하나 집어넣어서 수열 하나 예를 들어서 만만한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열이 있다고 보면 어쨌든 얘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항이 진행이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차이를 살펴보면 차이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3 차이 나고 6 차이 나고 12 차이 나거든. 차이가 똑같은 건 아니니까 당연히 등차는 아닌데 보니까 어때? 패턴이 뭐더라? 2를 곱하면서 진행이 되더라. 2배씩 되어 가더라. 그 얘기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 비율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 이름이 뭐냐면 공비입니다. 공통된 비율이다 라는 뜻으로 공비라고 부르고 보통 영어로 쓸 때 소문자 R을 이용해서 나타내죠. 한글로는 공비 이러는데 그래서 이거 등차했을 때랑 되게 비슷해요. 등차는 더하는 거였고 등비는 곱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항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해서 얘를 만들 건데 두 번째 항도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하나 곱해서 만드는 거니까 첫 번째 항에 공비 2개 곱하면 세 번째 항 되는 거지. 거기다 공비 하나 또 곱하면 네 번째 항 되잖아. 그 말은 첫 번째 항에 공비를 3개 곱하면 네 번째 항 되더라. 그 얘기라고. 그죠? 그럼 같은 원리로 10번째 항까지 가볼 거야. 10번째 항. 이거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해요? 9개 곱해서 만드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등차 수열은 10번째 항 찾을 때 첫 번째 항에 공차를 9개 더해서 만들었잖아요. 등비 수열은 공비를 9개 곱해서 만든다고요. 더하는 게 곱하는 걸로 바뀐 거다. 그런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첫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 사이에 간격이 9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비를 9번 곱해서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결론적으로 일반항 찾으세요. 그러면 누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럼 뭐가 돼? A에는 A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죠?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해요. 참고로 등차는 뭐였다고?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요. 이건 얘를 더하는 거고 얘는 곱하는 거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좀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녀석은 등차할 때 우리 A하고 D는 숫자니까 찾으면 되고 변수는 n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A하고 R은 숫자야. 여러분이 문제에서 찾으시면 돼요. 변수는 누구야? R, n이에요. 당연히. n에다가 1, 2, 3, 4 넣는 거니까. 그럼 이거 써보자면 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건 n이 지수에 붙어 있을 거라는 거고 그 n 밑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누가 있다? 공비가 있더라 그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공비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 그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그 소리입니다. 오케이? 좀 이따가 책에 메모하라고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게 일반항이고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등비 중항이에요. 뭐 등차 중항이랑 이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눈치채겠지만 숫자 3개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요 녀석이 등비 중항 되죠. 등비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근데 이게 등비수열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에는 말 고지 곧대로 가지고 와보면 얘네 둘 사이의 비율 이게 A분의 B인 거고 얘네 둘 사이의 비율 그건 B분의 C인 거잖아. 이거 둘이 같아요. 그게 등비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식 정리해보면 B제곱이 A 곱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등비 중항을 나타내는 특징식인데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등비 중항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생긴 건데 뭐 이렇게 생긴 녀석도
등비 수열이야.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인 거지. 그지? 그러면 12는 요거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는데 마이너스 6은 요거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죠? 공비가 음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각각의 항들이 다 음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책에서 그런 단서를 많이 달아주죠. 뭐 각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렇게 써도 되지.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그지? 그래서 이제 모든 항이 다 양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건 그런 특별한 경우에나 쓰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등비 중항 그러면 요거로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써놓고 나서 보면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거니까 기하 평균이랑 같은 거긴 하다. 그죠? 아이고 그 정도. 됐고요. 그 다음 할 얘기는 등비 수열의 합인데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 결과적으로 그 공식도 되게 중요한데 구하는 과정도 알아야 해요. 그 구하는 과정을 알아야 하는 건 나중에 뭐 몇 급수 뭐 이런 이상한 거 막 더하기 할 때 아무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하는 과정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든 수열의 합이니까 얘도 SN이라고 표시할 거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건데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야. 이게 n번째 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고 싶거든요. 아, 이거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어 니네. 저 언제냐? 중학교 때 했겠죠? 그거 0.7 땡. 이거 분수를 나타내 보죠. 뭐야 이 반응은? 유리수를 나타내 뭐야 이거? 야, 참. 이거 얘기하는 거야. 유리수 나타내 뭐죠?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얘기하기 싫은 거야. 9분의 7. 모르는 내용이야? 이거 왜 9분의 7이었는지 기억나나요? 0.777 이렇게 생긴 걸 뭐 x라고 볼까? 그럼 10x를 구해. 7.7777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둘 뺀다고. 9x예요. 7이고요. 여기 뒤에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9분의 7 이렇게 생겼어. 에이, 이게 모르는 표정 그리네. 재미없구나. 그럼 어쨌든 다시 넘어와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등비 수열의 합인데 우리는 이제 뭐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냐면 어쨌든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야. 그것의 합을 구하고 싶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녀석 합을 구할 땐 양변에 그 숫자를 똑같이 한 번 더 곱해요. r을 곱하면서 진행이 되니까 양변에 r을 한 번씩 곱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죠, 좌변이. 얘는 r을 곱할 거니까 ar이 되겠죠. 옆에다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r을 하나 곱하면 ar 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얘는 ar 세제곱이 될 거고 요 앞에 있던 녀석이 이렇게 될 거고 요 녀석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뭐 하고 싶어져요? 얘네들을 빼야지. 이렇게 뺄 거라고. 그럼 sn에서 rsn을 뺀 거니까 sn으로 묶어보면 1-r 이렇게 생겼고요. 우변은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은 다 짝이 돼서 없어져요. 남는 게 누구냐면 a에서 ar의 n제곱을 뺀 거만 남게 될 거라고요. 물론 우변도 그래서 a로 묶어보면 1-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sn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이제 요거는 부호 바꿔서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근데 얘는 단서가 하나 필요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려면 1-r로 나눠야 되는데 나누려면 최소한 1-r이 0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죠? 0이면 나누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라는 건 r이 1이 아니라는 소리니까
R이 1이 아닌 경우에 등비수열의 합은 이런 모양새가 되고 그럼 R이 1이면 어떻게 해? 그땐 등비수열의 합이 어떻게 생겼다? A, 얘도 A, 얘도 A, 얘까지 A. 전부 다 A. A를 N개 더하는 거다. 그래서 NA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이 따지고 보면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라는 건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양새가 돼요. 아무튼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할 때는 문제 풀거나 계산하거나 이럴 땐 당연히 얘가 훨씬 많이 나오죠. 거의 얘밖에 안 나오지. 그런데 뭐 개념 수업이기도 하고 또 미지수 같은 걸로 공비가 미지수 같은 걸로 나올 땐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꼭 생각은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비수열합 공식이 두 가지인데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식에서 그래서 실제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등비수열의 합이 완성되려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초항이랑 공비랑 요 n이 뭐예요? 개수예요. 개수.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초항부터 n항까지니까 항의 개수가 필요해요. 초항, 공비, 개수. 하라면 안 할 거지. 외워. 초항, 공비, 개수. 마음속으로 외쳐. 초항, 공비, 개수. 등비수열 합을 구하려면 이거 세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초항, 공비, 개수. 그거 세 개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해결이 된다고요. 오케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야. 초항이 뭔지, 공비가 뭔지, 그래서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으시면 해결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거 대입해서 해결하면 돼. 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올 건 아니니까 이 녀석을 다시 보자고요. 이 SN이라는 녀석을 살펴보면 1-R분의 A에 1-R의 N제곱, 바꿔서 쓰자. 뒤에 쓸게요. R-1분의 A에 R의 N제곱 빼기 1 이런 모양새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밑으로 내려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좀 귀찮으니까 그냥 A다 뭐 이렇게 생긴 숫자라고 보면 이게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 이런 형태가 돼요. 얘가 지금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거든요. 등비수열의 합도 잘 살펴보면 n에 관한 지수식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기면 일반항처럼 생긴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뒤에 와서 얘가 들러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a가. 그래 이게 어떤 책에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면 등비수열의 합이다. 아니면 지수랑 상수항 있을 텐데 요 개수 둘이 더해서 0이 되면 등비수열의 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건 이런 모양새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정도를 일단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로 이런 거 있다고요. 할까? 3 곱하기 7의 n제곱 더하기 k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k에 뭐 집어넣어야 되냐 뭐 이런 겁니다. 뭐 집어넣어야 돼? 이런 모양새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7의 n제곱 여기 붙어있죠. 7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이 앞에 누가 있어요? 3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야 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외우는데 실제로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지 아닌지를 찾는 방법은 이거 SN이고 이걸로 AN 찾아보면 돼요. 우리 금요일 날 했던 내용이 이거였잖아. SN에서 SN-1을 빼서 찾은 AN은 두 번째 항 이상부터고 S1으로 A1을 따로 찾을 건데 만약에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이거랑 같으면 첫 번째 항부터 넣어서 다르면 이렇게 써야 돼. 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생긴 지수식인데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려면 SN에서 SN-1을 빼서 찾은 녀석이랑 S1 이거 둘이 비교하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SN에서 SN-1 뺄 거야. 그럼 이거 3 곱하기 7의 n-1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두 개 빼면 SN에서 SN-1을 빼는 거니까 AN이 되겠죠. 우변은 3 곱하기 7의 n제곱에서 3 곱하기 7의 n-1제곱 빼는 거야. k는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얘는 정리를 하면 3으로 묶이고 7의 n-1제곱으로 묶이면 7 빼기 1이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18 곱하기 숫자가 너무 크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지. 이게 괜찮은가요? 3에 7에 n-1로 묶이면 7 빼기 1이라서 6이 앞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근데 얘는 두 번째 항 이상부터구나 라는 소리고, A1은 S1으로 찾을 거야. 21 더하기 K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같으려면 K가 얼마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3이면 된다고. 그러면 얘 여기다 1 넣은 거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7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로 인수분해 되려면 K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 라는 소리랑 같은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라고 해설은 되어 있지만 이거 매번 이렇게 하는 게 귀찮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되는구나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판을 알려드리자면 이런 건데, 우리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걸 이야기했는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수 없는 이유는 얘 때문이야. Sn-1. 그죠? 근데 아까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찾아놓고 나서 이 위에 식에다 1 집어넣은 거랑 밑에 거랑 같으면 굳이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첫 번째 항부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얘랑 같으면 돼. 여기다 1 집어넣었다는 건 Sn 빼기 S0이랑 S1이랑 같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 아니 Sn이 아니고 S1이지. S1 빼기 S0이랑 S1이랑 같으면 된다는 소리고요. 그 말은 이게 둘이 없어질 거니까 마치 뭐처럼 생겼다고. S0이 0이면 돼요. 그런 소리거든. 만약에 S0이 0이라면 이렇게 찾은 AN에 1 집어넣었을 때나 S1이나 같을 거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 다시 와서 보면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N에 0 집어넣어서 R에 0제곱 빼기 1이면 0이잖아요.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도 생각해 볼까요? 빨간 거 좀 별로네. 등차 수열의 합에서 Sn이 2n제곱 마이너스 3n이야. 뒤에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뭐야? 0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돼서 그래요. 0 집어넣으면 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하나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초항을 따로 찾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예, 복수? AN 뭐죠? 이 AN 뭐야? 4n-5. 상수항이 없어? n에 관한 2차 함수? 아하,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공차의 절반이 2야. 그러니까 4n 출발할 거고 초항이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생겼다. 이게 찾는 거잖아. 그죠? 네. 무슨 날인가 오늘? 오늘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 월요일인데 왜 신났지? 아무튼 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등비 수열도 비슷해요. 아까 저기 있던 거 3 곱하기 7의 n제곱 더하기 k야. 얘가 등비 수열의 합이 되려면 k에 뭐 넣으면 된다? n에 0 집어넣어서 0 나오는 숫자 넣으면 된다. 그래서 k가 얼마면 된다? 마이너스 3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이거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AN을 찾으러 가보면 어쨌든 초항이랑 공비가 뭔지만 알면 되거든. 초항이 뭐예요? 1 넣으면 되지. 그지? 초항 뭐야? 21에서 3 뺀 거니까 18이에요. 공비 뭐예요? n 밑에 누가 있는지 보면 되지. 7이네요. 이거야. 저기 똑같잖아요.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이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얘도 SN에서 SN-1 빼서 막 차근차근 그렇게 풀지 않고 식을 딱 보자마자 초항 공비 딱 찾아가지고 바로 찾으시면 된다고요. 2 곱하기 3에 뭐하냐? 2n 더하기 1 더하기 k. 등비수열의 합 되고 싶어. k에 뭐 넣으면 돼요? 뭐 넣으면 돼? 내가 해? 내가 물어봤잖아. 뭐 넣으면 뒤에 상수항 뭐 와야 돼요? 0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돼. 뒤에 누가 와? 얘가 와.
그럼 이건 첫 번째 항부터 하나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별론가요? 이해돼?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SN이 나와 있을 때 AN을 찾고 싶은데 원래는 이렇게 찾아야 돼. 근데 이게 앵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이 찾는 게 찾아가지고 심지어 여기 1 집어넣은 거랑 이거랑 같은지 확인도 해야 돼. 근데 1을 넣어서 같은지 확인하는 건 사실 뭐 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거 찾는 거랑 똑같다고. S0이 0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 미리 넣어보자고. 미리 0 집어넣어서 0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첫 번째 항부터인 거야. 0 집어넣어서 0이 나오게 하려면 2 곱하기 3의 1제곱이잖아. 빼기 6이 오면 돼요. 그럼 이건 첫 번째 항부터 하나의 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꼬라지를 보아하니 지수식이잖아요.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구나라고 눈치를 채는 거라고. 그럼 이걸 가지고 AN을 찾으러 가보면 초항은 뭐야? n에 1 집어넣으면 초항 나오겠지. n에 1 집어넣으면 너무 크네. n에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 54에서 6 뺄 거지. 그럼 얘가 초항이네요. 공비 얼마죠? 이 공비 얼마야? 공비 얼마야? 9. n 밑에 누가 있는지 봐야 돼요. 3이 아니야. 3의 제곱이 공비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일반항이 된다고요. 원래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초항에 공비 n-1. 등차 수열도 공차를 n-1개 더했고 등비 수열도 공비를 n-1개 곱했고. 오케이?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만 더 좀 쉬운 걸로.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 얘는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놔둘까? 아니,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등비수열의 합이 맞죠? AN 찾으면 뭐 돼요? 초항이 뭐다? 1 집어넣으면 3. 공비 뭐다? n 밑에 있는 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AN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해? 빼기 3이 아니라 더하기 3이야. 저건 어떡하나요? 빼기 3이면 첫 번째 항부터인데 빼기 3이 아니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첫 번째 항이 삐딱선을 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항부터는 같은 룰에서 움직이는 거지. 비슷한 걸 등차할 때 했거든요. 뭐하지? 2n제곱 아까 했잖아. n제곱 마이너스 3n. 일반은 어떻게 생겼다? 이 앞에 1이니까 공차 2고요. 그래서 2n 이렇게 갈 거고 초항이 마이너스 2 되게 조절을 해보면 뒤에 빼기 4가 온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뒤에 상수항 생기면 2 더하기 4는 누구한테만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항한테만. 그러니까 이거 일반항 찾을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이거 가리고 찾자고 그랬잖아요. 이거 없는 셈 치고 AN을 찾아야 돼. 그래서 2n-4인데 실제로 얘는 상수항이 존재하는 녀석이니까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생겼고 첫 번째 항은 4 더해서 뭐야 이렇게 생겼다라고 따로 찾는 거였다고요. 그죠?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이 뒤에 있는 상수항, 이 찌꺼기는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럼 얘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써 있는 건 더하기 3이지만 3 곱하기 2의 n제곱은 원래 누가 따라와야 돼? 얘가 따라와야 돼. 이 뒤에 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더하기 6. 이거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초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AN을 찾을 때는 어쩔 거다.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찾을 거다. 이거 쳐다보고 아하 지수식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네. n 밑에 2가 있어. 공비가 2고 1 집어넣으면 6 빼기 3이니까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데 이건 두 번째 항 이상부터야. 왜냐하면 더하기 6이 붙어 있거든. 1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요? A1은
S1이랑 똑같고 그래서 얘는 9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실제로 A1이 3이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6 정도가 큰 9가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항부터는 똑같이 생겼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SN이 나와 있을 때 AN을 찾는 거. 등차할 때도 굳이 SN에서 SN-1을 빼서 찾지 않고 2차식 보고 바로 일반항 찾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등비도 사실은 보자마자 찾을 수 있다고요. 기억하셔야 되고 이따 책에 메모하겠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 S0에 그러니까 n에다 0 집어넣어서 S0이 0이 되면 그건 첫 번째 항부터 하나의 식에 의해서 정리되는 녀석이다. 그게 등차냐 등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막 이상한 수열의 합도 많이 볼 거거든요. 그런 거 역시나 마찬가지야. 0 넣어서 0이 나오는 녀석이면 그냥 SN에서 SN-1을 뺀 게 첫 번째 항부터 AN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AN, SN 이야기고요. 마지막 할 얘기는 뭐 우리 등비의 일반항이랑 합 이야기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하고 등비 요거 두 개를 비교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인데 책에도 보면 예제로 나오더라고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진행되는 녀석은 등차 수열입니다. 그죠? 이 녀석을 지수에다 얹을 거야. 이렇게 얹어서 살펴보면 얘는 2의 A제곱이고 얘는 2의 A제곱 곱하기 2의 D제곱이고 얘는 2의 A제곱에 2의 D제곱을 제곱한 거잖아요. 무슨 수열이 되더라? 등비 수열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생각해보면 등차는 n에 관한 1차 함수였다고. 그 1차 함수를 지수에 얹으면 치수함수 되는 거잖아요. 그죠? 등차를 지수에다 얹으면 등비 수열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반대도 되는 거지. 등비 수열 A, AR, AR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여기다 뭐 하면 돼? 로그를 취하면 되죠. 이거는 거꾸로 갈 거니까. 로그를 취해보면 이건 로그 A고 얘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R이고 이건 로그 A 더하기 로그 R 제곱 2 로그 R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뭐가 되더라? 등차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지수식이야. 지수에 n이 있는데 로그를 씌우면 이거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1차식이 될 거라고요. 그치? 그렇게 해서 등차랑 등비는 서로 지수 로그에다 갖다 끼워 넣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이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으로 가죠. 책에 가서 밑줄 몇 개 그어 보겠습니다. 어디 381쪽입니다. 아, 참고로 여기 뒤에 원리합계가 나오는데 그 원리합계는 일단 지금은 안 하고요. 금요일 날 보시면 할까 해요. 381쪽. 이름이라서 얘는 줄 긋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고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쳐져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등비 수열의 말 뜻 자체예요. AN분의 AN 더하기 1 인접한 애들끼리 나누었더니 R 일정한 숫자더라 라는 거니까 그 비율이 항상 동등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가서 보시면 일반항 나오죠.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이런 모양새가 되더라. 그 옆에 자리 있으니까 여기다 써놓을까요? 뒤에다 써놓을까요? 여기다 그냥 써놓을까요? 아, 여기도 쓰고 뒤에도 쓸까요? 얘는 R분의 A에 R의 N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보다 미시 공비인
지수함수다. 그래서 얘도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 여기에 뭐가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중요한 녀석이고 얘가 왜 안 중요하냐면 어쨌든 등비수열도 우리가 이 등비수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초항이랑 공비거든요. n 밑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그게 공비고 초항은 그냥 1 집어넣어서 찾는 거야. a가 어디 있지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1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a잖아요. 그러니까 초항은 그냥 1 대입해서 찾으면 되고 n 밑에 누가 있는지를 보셔야 그게 공비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여기 그 뭐지? 이 안에도 하나 써두세요. 바이블 포인트 옆에 어쩌고 저쩌고 아래 n제곱 이렇게까지만 표시해 둡시다. 지수식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등비 중항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숫자 3개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있는 b가 a와 c의 등비 중항 될 거고요. 식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b 제곱이 aC다 라고 되어 있고 b는 a와 c의 기하 평균이다. 뭐 자주 쓰일 건 아니지만 어차피 여기는 노란색 쳐져 있으니까 표시하도록 하고요. 이게 말했지만 사실은 등비 중항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a, b, c가 다 양수라고 단서를 달아주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나 기하 평균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는 b제곱이 aC다 라고 하셔야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넘어와서 바이블 포인트 안에 플러스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해서 표시하고 갈게요. 우리가 등차 수열 이야기할 때는 숫자 3개가 등차 수열 이룬다 그랬으면 문제 풀 때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 걸 a라고 하고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풀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다 더하거나 다 곱했을 때 식이 예뻐지니까. 근데 등비 수열을 가지고 숫자 3개가 등비 수열이야 그럼 가운데를 a라고 하고 얘를 ar, 얘를 r분의 a 이래버리면 곱하면 예뻐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했을 때 너무 불편해요. 분모에 r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다 더해서 어떤 숫자가 나왔어. 10이야. 그래봤자 이거 어차피 r 양변을 곱해야 돼요. 이 상태는 풀 수가 없잖아. 양변에 r 하나씩 곱해가지고 2차식 만들 거기 때문에 어차피 r을 곱할 거면 굳이 뭐 미리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이렇게 놓고 풀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푼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불편하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의 경우엔 그냥 a, ar, ar 제곱 이렇게 놓고 풀어보면 되겠다 이고요. 넘어가서 390쪽 합도 보러 가죠. 요 등비수열의 합은 아까 수업하면서도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식도 중요한데 구하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밑줄을 같이 그어보면 당연히 이렇게 생긴 녀석이 SN 되겠죠. 요 녀석 구하는 과정이 이거야. 양변에 공비를 한 번씩 곱한 다음에 둘이 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누구다? 이 녀석입니다. 저 과정도 저 모양새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공비가 1이 아니면 이렇게 공비가 1이면 SN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원리합계는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예제를 몇 개 보죠. 1번부터 가겠습니다. 간단한 녀석들이어 가지고요. 이거 제가 실제로 다 풀어야 될 필요는 없을 텐데 빨리 보면 이런 겁니다. 각 항이 실수인 등비 수열이 있고요.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나왔어요. 이거로 첫 번째 항이랑 공비 구해보래요.
이거 뭐 등차할 때도 비슷한 거 많이 했죠. 말했지만 초항이랑 공비만 찾으면 등비수열이 누구지 나오거든요. 이 식 두 개 가지고 찾으라는 거지. 그죠? A 3이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2개 곱한 거죠. A 6이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5개 곱한 거예요. 그죠? 하나씩 적게 곱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해서 A하고 R 찾으라는 거야. 둘이 나누면 R 세제곱 나오잖아요. R 찾으면 되고 그걸로 A도 찾으면 되고. 그죠?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 뭐 풀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A1, A2, A3 더한 거고 4, 5, 6 더한 거야. 얘가 얘 되려면 뭐 해야 되죠?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얘는 손으로 쓰면 이거거든. 이렇게 얘 4, 5, 6이면 뭐예요? R 세제곱, R 4제곱, R 5제곱이야. 이거 더한 게 18이래. 그럼 얘가 얘 되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줘야 되는 거니? 얘한테다가 R의 세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지. 그죠? 이거 쉽게 말해서 이 밑에 있는 녀석, 아니 화살표 똑같이 쓰면 좀 이상하네. 이 밑에 있는 녀석은 R의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가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의 세제곱을 땡겨내면 여기랑 똑같이 생긴 게 나올 거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다가 공비 3개를 곱해주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게 얼마나 6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R의 세제곱이 6이구나. 그거 가지고 이제 이 녀석 찾아보시면 되겠죠. 산수하는 거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것도 P랑 Q 사이에 양수 2개 넣어서 저 4개의 양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숫자 사이에 끼워 넣는 등차 중앙, 이런 등차 수열 우리 이런 거 많이 한 것처럼 등비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항의 개수 4개니까 공비 몇 개 필요해? P에서 Q 가려면 공비가 3개 필요하겠네. 그지? P에다가 공비를 3개 곱한 게 Q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비는 뭐가 돼? P분의 Q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 그죠? 그죠? 그럼 X는 P에다 이거 곱하면 되지. Y는 X에다 이것도 곱하면 되지. 그래서 PX하고 Y는 되게 좀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X는 P에다가 P분의 Q에 3분의 1제곱이니까 P의 3분의 2제곱이랑 Q의 3분의 1제곱이다. 뭐 이렇게 생긴 거지 뭐. 그죠? 이게 답이죠. Y도 마찬가지로 이따위로 생겨 먹었겠지. 밑에 있는 거, 요 PQ는 어때? 이거 그냥 숫자로 나온 거잖아. 숫자로 2하고 27하고 나온 거니까 얘는 그냥 바로 계산이 되죠. 그죠? 넣어서 산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는 3차 방정식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숫자 3개가 등비수열이래. 어쩔 거라고? A랑 AR이랑 AR 제곱 이렇게 놓고 풀 거라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고 3개 다 곱한 거고 그걸로 A랑 R 찾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미지수 2개니까 그거로 A랑 R 찾아서 셋이 더한 게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산수니까 넘어갑니다. 예제 4번 엄청 빠르죠? 금방 끝낼 거야. 예제 4번 두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10이고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더했더니 40인데 첫 번째 항에서 열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이 말의 의미는 뭐야? S10 찾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등비수열의 합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등비수열의 합 구하려면 뭐부터 뭐 찾아야 된다고? 초항, 공비, 개수. 등비수열의 합은 초항, 공비, 개수 이렇게 3개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개수가 10개인 건 알았잖아. 초항이랑 공비만 찾으면 되죠. 그거를 얘네 2개 가지고 찾는다고요.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을 더했더니 10이고 네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을 더했더니 40이더라.
이거 두 개 연립해서 A하고 R을 찾아내시면 되죠. 이 보면 얘도 마찬가지. 요 식에다가 R 제곱 곱했더니 얘 되는 거잖아. 그게 얼마래? 4래. 이렇게 내려갈 때 R 제곱을 곱했더니 곱하기 4를 한 효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이 2구나. R이 2면 A는 1이구나. 그래서 A랑 R을 찾았으니까 S10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1이고요. 항의 개수가 10개.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요거 산수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초항이랑 공비랑 개수를 찾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5번인데 요 예제 5번은 등차에도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등차 이야기를 다시 좀 하고 가자면 만약에 AN이라는 녀석이 등비가 아니라 등차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숫자는 똑같이. 그럼 S12 10이고 S20이 30이래.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했냐면 부분합 그랬거든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10까지 더할 거야. 얘가 지금 10이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고 A11, A12 등등등 해서 A20까지 갈 거야. 그럼 S20이 3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더한 게 3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얘는 얼마가 돼? 얘 10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 30이니까. 그 다음 10개를 또 생각해보면 A21, A22, A30까지 갈 거야.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었다고 보면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뭐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해줘야 얘네들이 돼? 뭐 해야 돼? 첫 번째 항이 11번째 항이 될 거야. 등차 수열이면 뭐가 필요해요? 공차가 10개 필요하지요. 얘도 공차 10개가 필요하고 얘도 공차 10개 필요하고 얘도 공차 10개 필요해. 공차 몇 개? 100개. 공차 100개를 더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려면 또 뭐 해야 돼? 똑같이 공차 100개를 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되거든요. 그럼 10에서 20이 됐죠? 뭐 한 거야? 10이 커진 거야. 이건 2배가 됐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등차 수열이니까. 10이 커진 거야. 그럼 이렇게 내려갈 때 뭐 해야 돼? 또 10이 커질 거예요. 30입니다. 그 다음 거 누가 돼요? 40이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부분합, 등차 수열이다. 그런 얘기 했다고요. 등차 수열끼리 개수 잘라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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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보면 이것들의 합도 다 등차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근데 이 문제처럼 다시 AN을 등비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A10까지의 합이 10이래. 11, 12 해서 20까지 다 더한 녀석은 똑같이 20이 되겠죠. S20이 30 그랬으니까. 그럼 얘가 얘 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이번엔? 등비 수열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비 10개 곱해야죠. 얘도 공비 10개 곱할 거고 얘도 공비를 10개 곱할 건데 곱하는 건 분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공비 10개를 곱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 10개도 마찬가지지. 여기다가 똑같이 공비 10개 곱하면 그냥 밑에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에서 20이 될 때 얘는 쟤처럼 10을 더했다고 볼 게 아니라 2를 곱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다음 숫자는 누가 돼? 40이 될 거라는 거야. 그 다음 숫자는 또 누가 돼? 80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똑같이 생겼지만 저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합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얘는 등비 수열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합들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책 밑에 보시면 이런 말 써 있어요. 예제 5번 밑에 보시면 이런 소리 있죠.
등비 수열에서 차례대로 같은 개수만큼 묶어서 만든 수열. 그것도 등비 수열이다 라고 되어 있죠. 밑줄 좀 그어 두시고 밑에 이것도 같이 써두세요. 등차 수열. 이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땡땡 갑시다. 등차 수열이다 해서 이것도 같이 박스 안에 넣어 두시고, 참고로 이 녀석은 몇 쪽에 써 있냐면 어디 갔냐, 368쪽 볼 겁니다. 페이지 368. 그리고 368쪽에 가서 보시면 똑같이 써 있죠. 등차 수열에서 차례대로 같은 개수만큼 합하여 만든 수열도 등차 수열이다. 그 밑에 등비라고 해서 요거 땡땡 쳐서 같이 써놓으면 되겠죠. 368쪽에는 398쪽이라고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죠. 같이 보게 하려고 368쪽에도 똑같은 거 써 있다고요. 그 밑에는 등비를 써놓고 398쪽 메모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눈에 같이 띄게 하려고 등차 부분합은 등차고 등비 부분합은 등비다. 아하, 똑같이 생겼으니까. 메모를 해두시고 다음은 6번. 실크를 했던 거다, 그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인데 저게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었으면 좋겠대요. 어떻게 찾는다고 이거? 첫 번째 항부터라는 걸 찾는 방법보다? X0이 0인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n에다 0 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 돼. K가 얼마면 되나요? 이렇게 생기면 되겠다, 그죠? 3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면 저 S에는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으니까 등비 수열이 합이 되는 거고, 초항이 얼마예요? 초항이 공비는 3 AN이 뭐다? 4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생겼다. 초항 공비 찾으면 일반항은 나오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Sn-1 찾아가지고 빼서 해보시면 이게 나와요. 풀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얘도 그래서 그 페이지 밑에 보시면 보충 설명이라는 거 있죠. 그 칸에다가 요거 메모를 좀 같이 해두려고요. 여기 옆에 자리가 좀 있으니까 얘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합이 되려면 수열 AN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되려면 이런 모양새일 때 뭐래요? A 더하기 B가 0이면 된대. 이 개수들의 합이 0이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더 일반적인 건 뭐다? S0이 0이다. 라는 거고 S0이 0이면 있을까요? S0이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하나 더 표시할게요. 360페이지 갑니다. 360페이지 갑니다. 이거 360페이지까지 끌고 가기 귀찮아가지고요. 그냥 말로만 할게요. 360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요거 있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면서 A1이랑 AN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거 밑에다가 하나 써두시면 좋겠죠. 그 제가 이거 밑줄 그으라고 했죠. 플러스에다가 그 밑에 칸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 쓸 거라고 이렇게 쓰자고요. 만약에 얘도 S0이 0이면 Sn 빼기 Sn-1이 AN, n이
1 이상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죠. 요거는 360쪽에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마지막 예제 하나 남은 건 7번이고요. 요거는 등차랑 등비 사이의 관계라고 했는데 뭐 요 페이지도 제일 밑에 보시면 요런 말 써 있어. 아이고. 제일 밑에 요 밑에 보시면 보충 설명에 요런 말 써 있죠.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 수열 B가 등차 수열일 때 A라는 밑 위에다가 요거 얹으면 등비 수열이 된다. 이고 BN이 등비 수열일 때 여기다 로그 씌우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밑줄 좀 그어 두시고요. 막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옆에 이렇게 메모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리 좀 있으니까 꼭 밑이 2일 필요는 없지만 2 말고 A라고 할까요? A 위에 등차는 등비, 로그 등비, 글씨 개판이네. 로그 등비, 등차. 이 말이 이런 이야기니까 요 눈에 좀 띄게 이렇게 메모 하나 해두시고 그래서 문제에 써 있는 거 다시 와서 살펴보면 첫 번째 항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거를 지수에 얹어놨거든. 그랬을 때 이제 B가 무슨 수열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 될 거라고. 등차를 지수에 얹었으니까 등비 수열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 등비 수열의 초항은 얼마일 것 같아요? A 수열의 초항 1이니까 B 수열의 초항은 누구예요? 2겠지 뭐. 2의 1제곱이잖아요. 그죠? A 수열의 공차가 2거든. B 수열의 공비는 얼마겠어요? 2에 2n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일 테니까 이제 4가 되겠죠. 별론가? A 수열은 일반항이 뭐래? 1 더하기 n-1의 2야. 2n-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공차가 2고 초항이 1인 등차 수열이라며. 이걸 지금 2 위에다 얹어서 얘를 Bn이라고 할 거라며. 그지? 그러니까 초항은 n에다 1 집어넣어 보면 2의 1제곱이고요. 공비는 n 밑에 누가 있는지를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가 되겠죠. 오케이? 2번도 마찬가지. A 수열이 이번엔 등비 수열인데 얘를 로그 2에다 쑤셔 넣었거든요. 그럼 요 녀석은 누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 되겠죠. 등비에 로그 씌우면 등차가 될 거라고요. 이 등차 수열 Bn의 초항은 로그 2에 A1 될 거 아니야. 그죠? A1은 1이라며. 그러니까 B1은 0 될 거고요. 공차 얼마겠어요? A 수열의 공비가 4라고 그랬어. A 수열은 몰라 뭐 어떻게 뭐 4의 n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에 미시인 로그를 씌웠다고요. n이 앞으로 빠져나가면 공차는 로그 2의 4가 되겠죠. 2가 될 거라고. 얘도 일반항 찾으면 돼. A, n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초항 1이니까. 그럼 Bn은 로그 2의 4의 n-1제곱이고 이 n-1이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2n-2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초항이 빵이고 공차가 2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렇지? 그 손으로 써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원리합계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 얘기는 끝났고 RPM에 보시면 뭐 대부분 괜찮은데 유형업에 나오는 거 25번 조금 25번 유형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풀 건 아니에요.
27번, 28번 보시면 도형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도 해서 등비수열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